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 최모세입니다. 드디어 모세 논평 파트 2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백색 국가죠. 그리고 수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하지만 저희 모세TV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음식 먹방을 매달 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이유는 문재인이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했고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축하한다고 했더니 문재인은 단 것 잘 먹으면서 단 것 못 먹는다는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반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불매운동에 동참해서 좋아할 사람은 그 문재인과 김정은밖에 없기 때문에 제 반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불매운동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본 만화나 게임도 재밌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런 재밌는 거는 못 버려요. 그리고 일본의 주장은 수출 규제를 한 이유가 위안부 판결에 위한 대법원 판결이고 또 한국이 불화수소를 북한에 넘겼다는 의혹 때문에 수출 규제를 했다고 일본이 주장했어요. 그 둘 중 어느 쪽이든 일리 있는 주장인데요. 그리고 문재인이 반이 선동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어났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김표 칼럼인데요. 문 정권은 친일 프레임의 국내 정치 악용을 중단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반이 이열 올리는 집권 세력, 국가보다는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성동행위야말로 외국노들의 할 짓, 한일 관계는 양날의 칼, 속임수 쓰지 말고 정직하게 문제 해결을 나서야 한일 관계 경제 파탄, 한미동맹 약화, 대한민국 국격 시추한문, 권좌에서 내려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그냥 이러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의도적으로 만든 결과다. 일본 아베 정권이 과거를 미화하려는 정책에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자신이 이를 저질러 놓고는 선량한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전선에 나가서 싸우라고 도촉한다. 그 많던 거북선을 다 때려 부숴놓고 12척으로 항전하라고 한다. 죽창 들라고 한다. 국제보상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라고 선동한다. 응하지 않으면 매국노, 친일파라고 몰아세운다. 군중을 부추겨 관제민족주의, 반일운동을 부채질한다. 편향적 언론은 국제사회의 객관적 보도는 외면하고 마치 문재인 정권이 유리한 것처럼 호도한다.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이미 2005년 노무현 정권이 크게 재미를 보았다. 일본 시이만의 현에서 독도가 자기들 것이라는 행사를 하자 이를 비난하는 장문의 성토 영문을 대통령 노무현이 나서서 직접 날렸다. 인접 우호국인 한일 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익 충돌 사건에 대하여 웬만하면 외교부의 국장이나 과정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난데없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문도를 여론에 부르짖은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실은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반일 광풍이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반일 운동 구호를 외쳤다. 그 대표적 인물의 아버지가 일본 헌병 오장이었다거나 할아버지가 만주 일본군의 악질 밑정이었다는 것이 탄로났다. 웃음거리가 되었고 정치 생명도 끝났다. 선입 계산은 어찌 되었나? 국내 정치에 이용해 큰 득을 챙긴 것이다. 자신들은 반일 애국자의 후손이요 야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 공세에 이용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다. 좌파의 지지 기반을 크게 넓혔다. 그 수법을 국내 정치 전략으로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이명박의 독도 방문이나 김영삼의 버르장머리 발언의 일시적 핵분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는 또한 북한 김씨 일가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시대착오적 구호에 맞추어 반일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반일 프레임이 내년 총선에 절대 유리하다는 전략 보고서를 회람시켜 의원들의 반일 운동을 독려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 국민들이 이에 놀아나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이념을 같이 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국가이익이다. 그 국가이익보다는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선동행위야말로
매국노들이 할 짓이 아닌가? 8월 2일 아베 내각이 수출 무역 관리령을 개정하여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자 대통령 문재인이 4시간 만에 선동적인 경고를 날렸다. 한국 측의 협상 요구를 일본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하였다. 사실 관계는 어떠한가? 본래 1965년 청구권 협정 교섭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간에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반영되었다고 정리 발표했던 사안이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미진했다고 하여 민관 공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법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징용 피해자 7만여 명에게 총 6,200억 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이었다.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신의처주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대법원의 국제관리에 따라 사법적 자제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사법농단으로 모아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구속 기소하였다. 그 후임에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 춘천지법원장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파격 임명하였다. 사법부를 장악한 것이다. 그래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미쓰비시와 신의처주금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고 한국 내 재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시기 극적으로 타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른 허위치유재단도 문정권을 출범하던 2017년 말에 해산해버렸다.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일어난 모순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2019년 1월 9일 제의하였고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제3자 중재위원회에 부탁하자고 하였다. 이를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묵살하였다. 지금에 와서 일본 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거꾸로 뒤집어 쓰이고 있다. 하도 다급하여 미국에 지원 요청하였으나 트럼프나 폼페이오는 선뜻 나설 생각이 없다. 미국의 신뢰마저 잃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편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 더 위험한 것은 불화수소, 에칭가스와 같은 전략물자가 적대 국가로 흘러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다. 한국 업체가 수입한 40톤의 불화수소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혹시라도 적성 국가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해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외면해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불화수소가 치명적 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면 일본 측이 제기하는 의무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위험성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특별 우대 조건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가뜩이나 북한산 석탄 불법 거래,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선박에 대한 단속이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국제사회에 퍼져 있다. 아베 내각의 결정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한일 경제전쟁으로 5일 블랙먼데이가 된 것이다. 우리 경제, 시민 생활의 앞날이 크게 걱정이다. 이제 누가 나서야 하는가? 선량한 국민을 반일 선동에 동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인가? 문제를 일으킨 장보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속임수 쓰지 말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은 5일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독재 집단, 지금도 단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매일 새벽 우리를 협박하는 북한 정권과 경쟁협력이 제대로 될까? 평화적 경제로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의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허풍은 어린애도 믿지 못한다. 한국의 억지 떼쓰는 나라로 추락해서 시민 통치에 대해 일본 사회가 가졌던 부채의식마저 해소시키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동네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내 정치에 친일 프레임을 이용하려는 나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무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면 그 역풍으로 한국의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소위 양날의 칼이라고 한다. 1974년 문세영 사건 그리고 1982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의 왜곡 파동 시 일본은 끝까지 추궁하지 못한 연유이기도 하다. 이번 경우도 그러하다. 일본이 문재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제사회가 한국 편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사태가 전개된다. 그러한 국내에적 공감대가 번지면 친북정권 문재인의 수명이 끝날 수도 있다. 문재인 퇴진 요구 1,000만 명 서명운동에 국민들이 몰리는 이유다. 한일 관계와 경제 파탄, 한미 동맹 약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 시출을 일으킨 문재인이 권좌에서 내려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서우 개원 칼럼니스트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노무현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막 쓰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 시네마 현지에서 독도가 자기들 것이라는 행사를 하자 이를 비난하는 장문의 성토 경문을 대통령 노무현이 나서서 직접 날렸다. 노무현이 반이 선동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사실은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반이 광풍이었습니다. 네, 노무현이 반이 선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 대표적 인물의 아버지가 일본 헌병오장이었다거나 할아버지가 만주 일본군의 악질 밀정이었다는 것이 탄로났다. 웃음거리가 되었고 정치 설명도 끝났다. 이게 노무현의 그 반이 선동을 한 그 결과물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신의처주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대법원의 국제 권리에 따라 사업적 자제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쉽게 말해서 1965년에 이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말자라고 했어요. 거기서 김종필이 그 1965년 한일 협정 때 과거사 문제는 다루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사업농단으로 모아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구속 기소했어요. 그래서 2018년 7월 3일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미쓰비시와 신의처주금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고 한국 내 재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끝내자고 한 일을 그걸 다시 끌어내서 왜 반이 선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시기 극적으로 타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도 문정권이 출범하던 2017년 말에 해산해버렸다.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문재인은 민족주의들이 치면서 반이 선동을 하는데요. 그거는 문재인이 사실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시켜버렸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과 화해를 하고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본이랑 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해안부 합의했던 화해치유재단 해가지고 일본과 화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문재인이 그걸 망쳐버렸죠. 이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일어난 모순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2019년 2월 9일 제의하였고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제3자 중재위원회에 부탁하자고 하였다. 이를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묵살하였다. 근데 일본 정부는 사실 강제징용 피해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재인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일본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하고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런 모순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의하고 또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부탁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거 거절한 거죠.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 일본 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거꾸로 뒤집어 쓰이고 있다. 하도 다급하여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트럼프나 폼페이오는 서툰 나설 생각이 없다. 하긴 그러면 더 하겠죠. 문재인은 미국에서 사고치는데 미국에서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문재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 소리 집어쳐!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 유린되고 워낙 못사는 국가인데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이거 일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달되어 있는데 뭔 남북과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거야.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유승민이 경제학자인데요. 유승민이 그 경제학자로서 문재인의 이 말을 봤을 때는 이거 참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 문재인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문재인 진짜 대통령 맞는지 참 의문이 들 정도예요. 네, 이렇게 해서 칼럼을 봤고요. 이 칼럼을 통해서 노무현도 반이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반이 선동은 조롱거리로 끝났죠. 다음에 볼 내용은 문재인이 아베 총리한테 대해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한복한 좋지 않은 태도들이죠. 그 내용을 기사로 볼게요. 문재인 작년 아베 동맹국 아니다 발언에 일본 조치 자초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의 이 발언, 작년 아베 동맹국 아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현주 무소속 의원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100세 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대로 계속된 동맹국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의 한국의 이탈과 한국의 대적대 정책으로의 전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재인 마왕이 지난해 9일 유엔 총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3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이 단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줄 알고 일본을 비난했다며 화이트리스트는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물자에 대해 동맹국에 한해 전략적 배려를 해오던 것이므로 만일 우리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일본과의 전략적 동맹관계에서 이탈한다면 더 이상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호주, 인도 등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한국은 명시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미일, 영불 등 서방 동맹국들과 달리 정작 가장 이해관계가 긴밀한 우리가 제재 완화를 혼자 외치며 생뚱맞은 입장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미로 등이 주도하는 7개국의 동아시아 공인상의 제재 위반, 부적 환적 행위 등에 대한 합동 단속에도 불참하면서 오히려 한국 선박의 불법 환적이 적발되는 등 동맹국들 간의 신의가 깨진 상태였다며 올해 초 벌어진 일본 초계기와의 신경전도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일본이 이런 정황만으로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화이트리스트 혜택에서 배제한다면 일본의 판단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섣부른 것이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작년 9월에 문재인 마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의 면전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관계에서 정상의 발언은 천만금의 무게가 있을진데 안 그래도 중러 등이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환경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경계선에 있는 한국의 이탈 등으로 신의가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일본은 한국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수출 규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은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일본과 미국 등에 공식화한 것으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서 대우하기 어려워졌다며 문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로 인해 초래된 여러 결과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을 테니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그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피아 파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도 미국과 정보 교류가 안 돼 불안한데 지소미아까지 폐기된다면 정말 한미일의 안보 동맹에 큰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기민한 작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뛰어난 정보를 우리가 활용 가능하기에 폐기는 우리 방어력에 더 치명적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구나 지금처럼 우리가 과연 동맹인지 어느 편인지 미일 등 서방 우방국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그 협정의 폐기는 그들의 의심을 더욱 굳히게 할 뿐이라면서 설마 문재인 정권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이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생각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 의원은 미국은 평소에는 매우 합리적인 민주국가이나 흔히 패권국이 그렇듯 자국의 이익이나 세계 전략에 도전한 나라를 그냥 둔 적이 없다며 자소미아 폐기는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심하게 균열된 상황에서는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자소미아가 아니라 지소미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것이라기보다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잘 알면서도 분풀이로 하는 협박이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국 한국이 전략 문제를 북한 등 적성국에 빼돌리고 있으며 미일 등 서방 동맹이 적국이 돼가고 있다는 일본의 지적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일련의 반이고리가 한일전이라는 선국 전략인과 동시에 어쩌면 지소미아 폐기를 포함 한미일 삼각동맹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국민들을 맹국적 민족주의에 물들여 우리 민족끼리의 연방제 통일에 다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의심해왔다. 일석삼조인 셈이라며 제2심이 부디 틀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불매운동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일본의 수출 규제를 아베 신조 총리나 또
일본한테 돌리고 있어요. 문재인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문재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매운동 하는 사람은 수출 규제 따질 거면 문재인한테 따져야 됩니다. 이 원인은 문재인한테 있으니 문재인이 위기 한일 관계, 케이크 선물도 받았는데 파국 맞은 한일 정상, 문마왕 아베 총리의 취임식 첫 정상회담부터 삐거덕, 양국 정상관계 분수령으로 파이로 경주사 주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이거 다루다가 뭐 갑자기 문재인 단 거 먹는 거 막 찾는 바람에 이거 끝까지 다루는 거 깜빡했어요. 일단 기다려볼게요. 불과 1년여 전 축하 케이크를 주고받았던 한일 정상이 최근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는 배경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마왕은 지난해 5월 9일 취임 후 일본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딸기 케이크를 선물 받았다. 케이크에는 한글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라는 글귀가 있었다. 양 정상 간 네 번째 정상회담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후 열린 오차에서 아베 총리가 문 마왕을 위해 깜짝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다만 문 마왕이 케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거절 이유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 마왕은 치아가 좋지 않아 단 것을 잘 못 먹는다는 이유로 먹지 않았지만 오찬 자리엔 다소 어색함이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이각에서는 당시 양 정상 간의 미묘한 긴장감은 물론 최근 정점을 찍고 있는 양국 간 분쟁 상황의 근본 배경으로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꼽고 있다. 문 마왕은 취임한 지 불과 2달 후인 지난 2017년 7월 아베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기 때문이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자 만남을 가졌던 두 정상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한 1228 위안부 합의를 두고 이견차를 보였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위안부 합의 파기를 강조해온 문 마왕은 국민 대다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정상 간 대립각은 2달 후 열린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양 정상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 참수차 열린 회담 자리에서 여전히 역사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당시 외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리가 동의할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도 다소 어긋나는 모양새가 드러났다. 문 마왕은 개막식에 앞서 리셉션을 주최해 북한을 비롯해 정상급 외빈들을 맞이하는데 주력했는데 당시 아베 총리가 별다른 고지 없이 늦게 도착했다. 양 정상은 이어 열린 회담 자리에서도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아베 총리는 훈련 연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문 마왕은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양 정상의 관계는 이후 전선은 좁혀지지 않게 더욱 악하게 되었다. 지난해 6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담조차 하지 않은 만큼 관계는 멀어졌고 지난해 9월 문 마왕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대통령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를 명확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악화 일로를 걷던 양 정상 관계가 최근 양국의 분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풀이가 전문가들에게서 나온다. 일본 정부는 전날 2일 한국어 수출 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 100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의결했고 직후 문 마왕을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 이각에서는 문 마왕의 오늘 15일 광복절 경축사가 양 정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 발언이 대외관계로 직결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경축사에서 친일잔재 청산을 강조했던 문 마왕이 아베 총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문재인 마왕의 말로는 치아가 좋지 않아 단 것을 잘 못 먹는다고만 했는데 사실 문재인 단 거 엄청 잘 먹어요. 그리고 1960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고 말했는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관해서 김종필이 이때 과거사에 대해서 다룰지 말자고 했어요. 일제시대 얘기는 여기서 끝냈어야 했어요. 일제시대 얘기는 그냥 여기서 끝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일본 총리들도 사과 엄청 많이 했어요. 33차례나 일본에서 사과를 했어요. 일제시대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33번 사과를 엄청 많이 했으니까 이제 과거사 같은 거는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과거사 문제로 분노와 중호를 유발한다고 해서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서로 화해해야 이득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일본의 수출 규제는 문재인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문재인은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순신 드립치고 거부선 드립쳐서 반이 선동을 하고 있고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쇼를 하고 있어요. 이순신이 이런 걸 보면요, 이순신이 문재인을 막 배워버렸을 거예요. 자기 이미지 더럽혔다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친해지면 일본의 좋은 노하우를 받아들일 수 있어서 나라가 발전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 친한 나라와 친하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은 선진국들로 이루어져 있고 미국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들은 전부 다 후진국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경제면에서 발달되어 있고 정보력이 자탈막노하고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미국과 친해지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노하우를 배워나갈 수 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독립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됐고 6.25 전쟁 때는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원조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또 금전적인 지원도 해줬죠. 그래서 선진국들이랑 친해지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는 반도체 산업과 만화, 게임, 관광, 문화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일본이랑 친해지면 이런 좋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사에 관한 내용은 1965년 한일 조약에 의해서 전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그때 김종필이 일본 과거사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말자고 했고 전에 계속 싸웠다고 해서 계속 싸울 수는 없어요. 계속 싸워봤자 서로에게 득이 될 거 하나도 없고 반일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잃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일본과 친해집시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남을 이간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교훈으로 하냐면 문재인 때문이에요. 문재인은 반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 화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